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우리 그 사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장에서는 이제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사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하는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제 발생 가능한 확률을 이제 도표나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잠깐 또 봤듯이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제 발생 가능한 모든 값,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그 값이 나타날 가능성을 이제 그 도표나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게 이제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이제 그 여기는 불량품의 이제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걔가 이제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빈도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우리가 상대 도수다. 상대도수라는 단어는 이제 확률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합하면 1이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도로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도표로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이제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확률을 가지고 그 설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주식 투자에서의 이득을 볼 가능성 등에 대한 확률을 따지거나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확실성이 없고 약간 이제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라든가 아니면 확실성의 정도를 확인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확률의 개념은 크게 이제 객관적인 확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확률하고 두 가지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확률은 이제 논리적인 확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확률로 나눠지게 되더라. 논리적인 확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동전을 던졌을 때 앞뒤면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번이 나올 확률, 이런 걸 따질 때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이제 논리적 확률인데, 어쨌거나 이제 얘들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논리적인 확률은.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근거를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다. 경험적인 확률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제 실험을 반복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비율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 확률 혹은 뭐 상대도수를 계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은 이제 반복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확률은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나 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되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주관적인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구장에서의 이제 선수 기용을 적절한 위치에 시키는 거, 이거는 결국은 경험이 많은 코치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그런 코치들을 많이 영입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나 개인적인 지식,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관적인 확률,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영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리적인 해석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확률은 밑에 있는 공리에 따라서 만족을 하더라. 이거는 이제 안드레이 호모고르프라는 사람이 이제 확률의 공리를 정립한 수학자이다. 그래서 그 공리를 보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을 전체 더하면 1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사건 A와 B라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합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공리적인 해석인데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한 개의 동전을 100개 던졌다 이거죠.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올 숫자가 61회 나왔다 하면 61회가 나왔대요. 100번을 던져서 61회가 나왔으니까 확률로 따지면은 당연히 61을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앞면이 나올 확률인 거예요. 0.61이 되는 거죠. 1을 넘지 않았죠. 0과 1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안에 우리가 흰 공과 검정 공이 그러니까 3개와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임의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일 확률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3번 나오니까 공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5번을 뽑았을 때 3번의 공이 나올 확률은 0.6 정도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을 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위 던졌는데 0에서부터 1에서부터 1, 2, 3, 4, 5, 6까지 뜰 텐데 각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가지 중에 하나가 뜨니까. 근데 그 중에 2가 나올 짝수, 2가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이 각각을 나올 확률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이제 2개의 주사위를 던졌대요.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거죠. 주사위가. 이 경우는 2개를 던져도 되고요. 하나를 가지고 한 번 던지고 한 번 던지고, 이거를 2번 던진 걸 한 페어로 봐서 따져도 됩니다.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이거는 이제 하나는 2가 나오고 하나는 6이 나와야 하는 확률이에요. 동시에. 그 확률은 뭐가 나오냐 이거죠. 이 경우는 둘이 더하면 안 되죠. 그죠? 2개가 동시에 나와야 하는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2개가 2가 나올 확률이나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6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2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형태와 척도는 이산형하고 연속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상형은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연속은 구간, 비율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에 따라서 몇 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남녀, TV, 냉장고, 세탁기,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분류에 의해서 구분하는 경우 그거를 명목척도라고 하고요. 서열은 속성의 크기에 따라서 순서를 표시하는 거죠. 만족도 1, 보통, 불만족, 순위 1, 2, 3, 4 이렇게 순위 정하는 것도 그건 서열 척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연속 구간 이제 연속형인데 구간을 따지는 겁니다. 속성의 크기에 따라서 순서를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구간 척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측정된 데이터 간의 차이를 비교가 가능한데 온도라든가 물가지수, 생산성 지수, IQ 점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간 순위 간격에 맞춰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인데요. 비율은 절대 0점을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서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 간의 비율 표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길이, 시간 이런 것들이 연속형의 비율 척도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형태와 척도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앞에서 뭐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어느 척도에 따라서 작성되는가에 따라서 데이터의 통계적인 처리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여기서 설명했던 각각의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거의 통계 처리 처리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평균이나 분산을 이제 포함한 일반적인 분석 방법은 주로 구간 척도라든가 비율 척도에서 가능하더라.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 이런 것들은 주로 평균이나 분산을 포함한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주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목적 척도나 이제 순서 척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표현에 있어서 최빈값 혹은 중앙값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빈도 분석, 분할표를 이용해서 교차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비모수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형태하고 척도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구분을 할 때 직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척도 앞전에 얘기했죠. 명목 척도라고. 그래서 직업을 이제 구분합니다. 농축산업, 뭐 제조업, 금융업, 편의점 뭐 이런 거 이제 뭐 편의상 이제 우리가 각각의 직업군을 가지고 따지는 개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농수산을 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2로 할 수도 있고 건설업을 3으로 할 수도 있고 정해서 구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 통계학의 점수나 등수 앞전에 얘기했죠. 등수나 순위는 서열 척도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요. 주가지수는 계속 연속성을 갖잖아요. 그죠?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간 척도다. 실업률, 율이죠. 그래서 아까 했던 비율 척도가 이제 여기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하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확률 분포와 확률 변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이제 의사결정의 이제 오류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이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확률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여기 책에서는 컴퓨터 메모리를 생산하는 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에서 하루에 이제 100개 이상의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분량이 나오는 개수가 매번 똑같으면 좋은데 다 다르대요. 매일. 오늘 나오는 분량수, 내일 나오는 분량수, 모레 나오는 분량수가 다 다르게 되는 변동이 있다는 거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일 동안 조사를 했대요. 100일 동안. 그래서 분량의 개수가 몇 개씩 나오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래요. 1일에는 2번 분량 개수가, 2일에는 4개, 3일에는 없고, 27일에는 있고, 이런 식으로 100일에는 한 번만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매일 측정을 했더니 나오는 횟수가 딱딱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생산량이 100개 딱 정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저 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불량품의 개수에 대한 도수 분포표하고 그 다음에 상대 빈도, 상대 도수라고 하죠. 상대 도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도수는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림으로, 그래프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분량 수고요, 빈도수고요, 그 다음에 상대 도수. 그래서 분량률에 대해서 불량품의 개수에 대해서 빈도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도수를. 그래서 그걸 표현했더니 이렇게 분포, 확률 분포로 해서 도수 그림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량품의 개수가 나올 빈도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발생 가능한 모든 값, 그리고 그 값이 나타나는 가능성, 그 값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 이제 확률을 이라 하고, 그 확률을 도프나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제 상대 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분포도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 표는 앞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불량품의 개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불량품의 개수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 불량품의 개수가 나올 확률, 빈도수가 있고요. 그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왼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관찰의 결과의 값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 거를 이제 1대1로 본 거예요. 1대1로 대응시켜서 함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대문자 x나 이제 y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값은 우리가 이제 소문자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대문자 X로 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82페이지에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확률로 나타나는 혹은 이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하는 변수다. 확률 변수. 그래서 일정한 확률을 나타내는 혹은 일정한 확률이 발생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해서 부여한 변수다. 그게 확률 변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그죠?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대응시킨 거다. 이거를 요 표현한 거를 이제 글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의 총 개수, 이게 확률 변수고,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각각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확률을 대응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4-3번에 3번에 보면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실험을 하게 되는데,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확률 분포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할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뒷면이 나올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동전을 몇 번 던지느냐가 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하는 실험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H로 표현했고요. 뒷면이 나오는 거는 이제 T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나올 사건이 발생할 이제 표본 공간은 두 가지인 거죠. 앞면 혹은 뒷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사건의 결과, 저게 나오는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이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결과는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건 결과는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는 이제 1이라고 하고, 앞면이 나오는 거를 1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거를 0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은 0 혹은 1이 앞면이 나올 거, 뒷면이 나올. 그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앞면과 뒷면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확률로 변수로 따지게 되면 이제 1, 그 다음에 그 뒷면이 나올 거를 0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0과 1 두 가지로 표본 공간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매칭을 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뭐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하는데, 이때 이제 확률 분포표를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서 앞면이 나올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다?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앞전에는 한 개의 동전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동전을 실험을 해보자. 뭐 하나를 가지고 두 번 던져도 됩니다. 두 번씩 보는 걸로. 두 개의 동전을 동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몇 개? 네 가지가 나오겠죠. 당연히.
4개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뒷면이 나오거나 앞면 뒷면이 나오거나 뒷면 앞면이 나오거나 앞면 앞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우리는 표본 공간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면이 나타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표현을 하면, 자, x라고 하는 거는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t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t를 0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h를 1로 놨어요. 그죠? 0으로 놨고 h를 1로 놨어요. 그러니까 tt니까 0이 나올 확률, 그죠? tt가 이제 00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th하고 ht는 당연히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그죠? 그 다음에 2개가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죠? h 앞면 1, 앞면을 1로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표본 공간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2가지는 똑같은 경우죠. 어느 2개 중에 어느 쪽이 앞면이냐 뒷면이냐의 차이니까. 그래서 요 TT는 이제 0으로 잡았고요. 확률 변수를 2가지 나온 경우는 1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2가지가 H가 나온 경우, 앞면이 나온 경우를 2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따져보면 얘는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 거니까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 2가지 경우는 뭐야? 4가지 중에 2번 나오는 거니까, 그죠? 4분의 2예요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4분의 2인데 나누기 해서 2분의 1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 여기에 나올 확률은 당연히 4분의 1, 4가지 중에 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0이 나올, 그 다음에 전혀 안 나올, 그죠? 하나만 나올 확률, 2개가 다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따져서 봤더니 확률 분포를 따졌더니 확률은 이렇게 나오고요. 분포도로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나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죠. 다시 앞에는 좀 저번에 했던 거를 좀 정리했고요.